그동안 올랐던 집값이 잠시 주춤하면서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지금은 잠깐 조정일 뿐이고 곧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들은 폭등장이 지나고 약한 상승률을 동반한 안정기에 돌입한 반면 일부 수도권 지역이나 어떤 지방은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오를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릴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를 이유 첫 번째로 8월 임대차 계약갱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마지못해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지했던 집주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유지된 임대차 계약이 올해 8월에 만료됩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한 당시 전국 전세가격은 3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세가격 상승을 계약갱신 청구권이 막았고 2년 전 5% 상한선으로 전세금을 올렸던 전세계약이 끝나게 된다면 8월 이후로는 크게 상승된 전세가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 상한을 두고 올린 전세가격은 3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젠 4억 원까지 오른 전세가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이나 경기를 중심으로 도드라지는데요. 서울은 2년 전 5% 상한선으로 올린 전세가격은 5억 6천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훌쩍 올라 6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오른 것이죠. 경기 지역은 2년 전 5% 상한선으로 올린 전세가격은 3억 원이었고 지금은 4억 원 정도네요. 이렇게 크게 올라버린 전세가격은 결국 매매가격까지 들썩이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세가격이 올라 매매가격과 비슷해지면 사람들은 이럴 바엔 그냥 사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이유로 대출 규제 변화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의 LTV를 8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 80%까지 적용되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DSR 규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1억 원 이상의 대출부터 40%의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대출 금액을 높인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DSR 규제 우회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거나 50년 주담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액을 낮추는 방안인데요. 소득이 높거나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은 LTV 80%와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릴 이유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다고 예고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 가까이 치솟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쩔 수 없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0.5%였던 기준금리는 올해 5월 1.75%까지 올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금리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이미 금리 인상을 시도한 작년부터 줄곧 내림세를 이어왔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작년 6월 3,300을 찍고 현재 2,60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매매가격 지수도 상승세를 멈췄고 일부 지역은 고점 대비 크게 가격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집값이 내려갈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본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게끔 유도해서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표에서 2주택자들에겐 20%를 중과했고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30%나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간 23년 5월 9일까지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얼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 2007년에 10억 원의 서울 주택을 매입했고 현재 시가가 20억인 3주택자인 경우 이번 조치로 양도세가 6억 8천만 원 정도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고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매출이 8%에서 10%까지 증가하기도 했고 증가된 매물만큼 자연스레 매매가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끊임없이 오르던 집값이 잠시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은 가정 불화의 주 요인 중 하나가 됐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